그날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 3초 만에 눈앞에 청소부가 60년 전 잃어버린 누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재벌 호텔 회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 가난한 청소부 할머니의 주머니 속에 있던 반쪽짜리 사진, 그 속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재회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의 여운처럼 오래도록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종로 전통시장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빈 골목을 쓸고 지나갈 때 김은실 할머니는 이미 낡은 빗자루를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다. 오늘도 먼저 와 계시네요. 경비 아저씨의 인사에 은실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4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 하루였다. 어제 미끄러져 다친 오른손 중지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다. 병원은 가지 않았다. 헌 장갑을 낡은 손에 끼우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자, 이것도 주워야지. 누가 보는 이 없는 시간에도 은실은 시장 바닥에 떨어진 작은 휴지 한 장까지 정성스럽게 주었다. 70살이 넘은 그녀의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청소를 마친 자리는 언제나 깨끗했다. 사람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보여줘야 진짜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낡은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 지갑을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그 안에는 반쪽짜리 흑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옆에 있어야 할 누군가가 찢겨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오늘도 성일이 잘 지내니? 6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들어갔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3살배기 동생 성일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미국인 부부가 성일이만 데려갔던 그날. 은실도 얼마 후 입양되었지만 양어머니 고명자에게 학대받다 16에 쫓겨나 거리로 나앉았다. 은실 할머니,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생선가게 최 씨가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넸다. 은실은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은실의 존재를 알았고 그녀의 묵묵한 성실함을 존경했다. 어묵 국물을 마시며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다.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자 시장도 깨어나기 시작했다. 전기가 들어오고 가게 주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실 씨, 오늘도 날씨가 좋네. 야채 가게 주인의 밝은 인사에 은실은 손을 흔들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마음속의 상처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깊고 맑았다. 오늘은 특별 손님이 올 거래. 방송국에서 시장 다큐멘터리 찍는다나 봐. 은실은 특별한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늘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뿐이었다. 이 시장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은실이 시장 뒤편 계단을 청소하고 있을 때 카메라를 든 일행이 다가왔다. 그중 3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작가라고 합니다. 전통시장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요. 은실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서연은 시장의 오랜 역사와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할머니께서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40해는 넘었네. 와, 대단하세요. 잠시 인터뷰해도 될까요? 은실은 망설였지만 이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잠시 빗자루를 내려놓고 인터뷰에 응했다. 이서연은 시장 생활에 대해, 변화에 대해 질문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신가요? 은실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다. 이서연의 눈빛이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은실은 잠시 망설이다 지갑을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 속에서 반쪽짜리 사진이 보였다. 이 사진, 왜 반쪽인가요? 동생과 어머니 사진이지. 마지막으로 남은 거야. 동생분은 어디 계신가요? 모르지. 미국으로 입양 갔어. 3살 때. 이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지난주에 했던 인터뷰가 떠올랐다. 혹시 동생 이름이 성일이세요? 은실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놀란 눈으로 이서연을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지? 지난주에 미국 호텔 체인 CEO 인터뷰를 했거든요. 찰스 김이라는 분인데 한국명이 김성일이시고 그분도 반쪽짜리 사진을 가지고 다니신다고 했어요. 은실의 손이 떨렸다.
60년 넘게 기다려온 기적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분이 지금 서울에 와 계세요. 새 호텔 건설 때문에 한국에 오셨거든요. 제가 연락해 볼까요? 은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동생을 만날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난 준비가 안 됐어. 이서연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억지로 재촉하지 않았다. 제 명함 드릴게요.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은실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생 성일이의 얼굴을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다. 이틀 후 서울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찰스 김은 호텔 창가에 서서 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후에 종로구청과 중요한 미팅이 있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았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알림에 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세찬 바람에 우산이 뒤집혔고 그의 정장 구두가 완전히 젖어버렸다. 이런, 구두가 다 젖었네요.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다. 미팅 전에 새 구두가 필요합니다. 근처 백화점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종로 전통시장 쪽에 직원이 있어서 구두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젖은 구두로 미팅에 갈 수는 없었다. 좋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차는 빗줄기를 뚫고 종로구청으로 향했다. 찰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한국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 평생 반쪽짜리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했다. 구청 건물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연락해왔다. 회장님, 구두가 준비됐습니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시장 청소 담당자분이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 합니다. 찰스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기다렸다. 빗소리만 가득한 정막 속에서 찰스의 가슴이 이유 모르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낡은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헌 장갑을 낀 손에는 검은색 구두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찰스와 노인의 눈이 마주쳤을 때 이상한 감각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감사합니다. 찰스가 공손히 인사하며 구두를 받았다. 그때 노인의 지갑이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있던 반쪽 사진이 날아갔다. 찰스가 재빨리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그가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던 사진 속 인물과 같았다.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찰스는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있던 반쪽 사진을 꺼내 바닥에 떨어진 사진과 나란히 놓았다. 두 장의 사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성일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님? 찰스의 목소리도 떨렸다. 엘리베이터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완성된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두 아이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정말 성일이 맞니? 은실의 거친 손이 조심스럽게 찰스의 얼굴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 감히 만질 수 없다는 듯이. 네, 김성일입니다. 찰스 김으로 살고 있지만요. 찰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가족을 찾겠다는 희망이 항상 있었다. 은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찰스를 끌어안았다. 평생 단단하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이 활짝 열렸다. 둘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비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찰스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정말 좋습니다. 지금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미팅이 곧 시작됩니다만 모든 일정을 취소해 주세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찰스는 은실의 손을 꼭 붙잡았다. 누님 같이 가시죠. 이야기 나눌 곳이 있어요. 은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로 향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찰스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국 브라운 부부에게 입양되어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호텔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 은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아원에서의 시간, 학대받던 입양 가정, 쫓겨나 거리에서 살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살아온 40해의 시간. 누님, 이제부터는 제가 있습니다.
다음 날 찰스는 은실을 자신이 머무는 호텔로 초대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은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평생 걸어본 적 없는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누님 여기에요. 찰스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옆에는 중년의 여성과 20살가량의 청년이 서 있었다. 제 아내 캐롤과 아들 마이클입니다. 한국에 같이 왔어요. 캐롤이 은실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두 손을 잡았다. 정말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찰스가 항상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이클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이모,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가 늘 지갑에 사진을 넣고 다니셨어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거든요. 은실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영어로 대화하는 그들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다. 찰스의 스위트룸에서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통역사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었다. 너는 따뜻하게 자랐구나. 은실의 말에 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누님과 있다는 걸 항상 느꼈어요. 찰스는 자신의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결혼식,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건 제 딸 소피의 사진이에요. 지금은 대학생이라 이번에 같이 오지 못했지만 다음에 꼭 만나게 해드릴게요. 은실은 조카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소피는 어쩐지 어린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다.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이모, 혹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세요? 은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6살 때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몇 가지 장면만은 선명했다. 아버지는 목수였어. 항상 나무 냄새가 났지. 어머니는 노래를 참 잘 불렀어. 성일이가 잠들지 않을 때면 항상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어. 찰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좋아한다는 사실, 나무 공예를 취미로 한다는 사실을 말했다. 모두가 피의 연결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재회 소식은 이서연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60년 만에 재회, 반쪽 사진으로 찾은 형제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그날 오후 은실이 시장을 청소하고 있을 때 꽃가게 주인이 불렀다. 은실 씨, 누가 찾아왔어요. 시장 입구에 서 있는 노인은 다름 아닌 고명자였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 옆에는 40 후반의 남자, 고명자의 아들 양민석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은실아. 고명자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다정함으로 가득했다. 은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평생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된 거 보니 정말 기쁘구나. 세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향했다. 은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도 우리가 널 키웠잖니? 그 공은 잊지 않니? 고명자가 말했다. 민석은 옆에서 헛기침을 했다. 어머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은실은 무표정하게 두 사람의 말을 들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뻔했다. 당신들이 날 키웠다고요? 16세 겨울밤의 날 내쫓은 것도 기억하세요?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찰스가 들어왔다. 은실이 오랫동안 오지 않자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누님 여기 계셨군요. 찰스의 등장에 고명자와 민석의 눈빛이 변했다. 특히 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 당신이 찰스 김 씨시죠? 저는 은실이의 양어머니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고명자가 서둘러 악수를 청했지만 찰스는 은실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민석 씨, 오랜만입니다. 찰스의 말에 민석이 더욱 당황했다. 저를 아십니까? 네, 10년 전 저희 호텔 회계팀에서 일하셨죠.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해고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명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그냥 인사하러 온 거였어요. 은실이가 잘 되었다고 해서. 찰스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은실의 손을 잡았다. 누님 가시죠. 찰스와 은실이 찻집을 나서려는 순간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우리도 은실이의 가족이잖아요.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라고요. 은실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가족이라고요? 정부 지원금 타내려고 날 입양해서 학대하다 내쫓은 게 가족인가요? 찰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누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찻집을 빠져나왔다. 거리에 나서자 은실의 어깨가 떨렸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듯했다. 일주일 후 은실과 찰스는 함께 법원을 찾았다. 은실은 고명자가 억지로 바꿔놓은 이름 양은실에서 본래의 이름 김은실로 개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더는 남의 이름으로 살지 않을래.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은실이 말했다. 찰스는 누님의 손을 꼭 잡았다. 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종로에 지을 호텔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은실 호텔이라고 하려고 해요. 은실은 놀라서 찰스를 바라봤다. 왜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누님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정신이에요.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누님을 명예 홍보대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은실은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세상의 구석에서 살아온 자신이 이제 호텔의 얼굴이 된다니 꿈같은 이야기였다. 다음 날 찰스는 은실을 새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찰스의 아내와 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딸 소피도 있었다. 이모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소피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다. 은실은 소피의 얼굴을 보며 잠시 말을 잊었다. 소피의 눈빛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찰스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누님, 저는 한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님과 함께 우리 부모님의 고향인 양주도 찾아보려 합니다.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가을날, 은실과 찰스는 경기도 양주의 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고향이자 부모님이 살았던 마을을 찾아온 것이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의 방문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일까? 은실이 작은 언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초가집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마을 입구의 커다란 느티나무만은 그대로였다. 이 나무, 찰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다. 이 나무 기억나요? 어머니가 항상 이 아래서 빨래를 널었어요. 은실은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알지? 3살밖에 안 됐을 텐데.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계속 나무 이야기를 했대요. 양부모님이 그때의 제 말을 일기장에 적어두셨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커다란 가지가 하늘을 덮고 있었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떨어졌다. 은실은 준비해온 작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다. 하나는 이제 완전해진 어머니 사진, 다른 하나는 마을 노인에게서 구한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아버지도 찾았어. 이장님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어. 찰스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굵직한 이목구비와 강인해 보이는 표정. 그러나 눈빛은 따뜻했다. 찰스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을 수 있었다. 오래전 친척들이 돌보다가 이제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 묘였다. 은실과 찰스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실이 준비해온 꽃을 놓고 2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성일이 찾았어요. 약속 지켰어요. 은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린 시절 그녀는 부모님의 영혼 앞에서 동생을 꼭 찾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는데 6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이루어낸 것이다. 찰스는 조용히 기도했다.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누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바람이 불어오자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은실이 말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은 이제 서울의 새 아파트를 의미했다. 찰스가 은실을 위해 마련한 집이었다. 은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은 동생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귀갓길 차 안에서 은실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따뜻한 가족이 생겼다. 40해가 넘게 시장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조카들의 손을 잡고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을 쓰다듬을 수 있게 되었다. 누님, 이제 시장은 그만두세요. 충분히 일하셨어요. 찰스의 말에 은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계속할 거야. 사람은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다만, 이제는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될 것 같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찰스는 누님의 강인함을 존경했고, 은실은 동생의 따뜻함에 감사했다. 우리 호텔 개업식 때 누님과 테이프 끊어주세요. 은실 호텔의 명예 홍보대사로서요. 그런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누님이야말로 이 호텔의 진정한 정신이에요. 끈기, 성실함, 그리고 희망. 찰스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은실의 손을 살짝 쥐었다. 은실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동생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였다. 차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오르자 은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찰스는 누님의 손을 꼭 잡았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가족의 연결이 두 사람 사이에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다. 반쪽짜리 사진이 완성되듯 그들의 인생도 마침내 온전해졌다. 은실 할머니, 호텔 개업식 날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 환호했다. 깨끗한 작업복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은 은실이 테이프 앞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찰스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했다. 제 동생이 제 이름을 따서 호텔을 지었습니다. 평생 청소만 한 사람인데 은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찰스가 말을 이었다. 이 호텔은 끈기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 누님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담았습니다. 테이프가 끊어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오랜 세월 손에 쥐었던 빗자루 대신 이제 그녀의 손에는 가족의 따뜻함이 채워졌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신가요? 성일이랑 저 이제 괜찮아요. 은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한숨이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6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사진, 그리고 뒤늦게 되찾은 진짜 이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